요즘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건 상대적 박탈감이죠. 내 계좌는 제자리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익을 인증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십 %는 물론이고 수백, 수천 % 수익률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큰 수익을 올린 대부분의 분들은 몇 년 동안 묵묵히 보유해온 종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큰 수익 뒤에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숨어 있는 거죠.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껄무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10년 전에 1,000만 원을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지금 18억 원이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만 무려 68%나 되는데요. 5년 전에 투자했더라도 AI 열풍과 함께 엄청난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하나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사야 되는가입니다. 오늘은 AI 이후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다음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투자 행보를 살펴보면 핵심이 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책 지원을 넘어서 직접 지분 투자까지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다음 성장 산업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투자는 지난해 8월 반도체 기업 인텔이었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 다음으로 지난해 7월에서 11월 사이에 히토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금 투입이 진행됐고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올해 5월 양자 컴퓨팅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과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양자 컴퓨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초기 산업인 만큼 변동성이 크지만 향후 10년을 바라본다면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분야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컴에 투자하려면 어려운 기술을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공정을 모두 알지 못하듯이 양자컴도 큰 그림과 흐름을 알면 충분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6자리 도어락 비밀번호를 풀려면 최대 100만 번의 조합을 시도해야 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100만 번의 시도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바로 이 압도적인 계산 능력 때문에 전 세계가 양자 컴퓨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양자컴 시대가 오면 AI가 밀려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연상량은 폭증하고 전력과 메모리 병목도 커지게 되는데요. 사람이 쓰는 AI를 넘어 AI가 AI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화 도구가 바로 양자컴인데요. 양자컴은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고 GPU는 오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양자컴은 AI 시대를 가속화하는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죠. 모든 것을 연결하는 광통신도 계속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아직 시장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야는 양자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양자 컴퓨팅은 상용화까지 꽤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기술로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입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투자와 협력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젠슨왕의 입장 변화를 보면 꽤 흥미로운데요. 지난해 1월만 해도 양자 컴퓨팅 상용화까지 최소 20년을 걸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이후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3월에 직접 양자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에는 파리 GTC에서 양자컴이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평가를 했고 9월에는 벤처팀을 꾸려서 실제 투자까지 집행했습니다. 말이 아닌 돈으로 방향성을 보여준 셈인데요. 젠슨왕은 다음 기회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도 유연해야겠습니다. 올해 엔비디아 GTC에서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양자 개발 플랫폼인 쿠다큐를 구축했고 GPU와 양자컴을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자 연구센터까지 설립하며 관련 생태계를 확대해 나서고 있는데요. 양자컴에 직접 협력하고 투자하며 시장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행보만 봐도 양자컴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팅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까지 가장 유명한 활용 분야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신소재 개발, 물류 최적화, 암호 해독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기존 컴퓨터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신약 개발 분야가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수십억 개의 후보 물질을 빠르게 분석해서 최적화 조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껏 신약이 없었던 최장한 후보 물질을 찾아냈고요. 현재 동물 실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암이 정복되길 기대해봅니다. 맥킨지 자료를 보면 양자 컴퓨팅 산업의 성장 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현재 전세계 양자 컴퓨팅은 약 300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2030년이 되면 약 5,000대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일자리도 30만 개로 증가하고 시장 매출 역시 73억 달러로 규모가 성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산업이 커질수록 민간 투자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은 기술과 시장 모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성장 가능성을 품고 있는 분야입니다. 초기 시장답게 기업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한데요. 현재는 다양한 방식의 기술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방법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과거 반도체와 인터넷 산업 초기에 여러 기술이 경쟁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현재 5가지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기술마다 장단점이 뚜렷해서 아직 어떤 방식이 최종 표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력, 속도, 확장성 모든 면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소는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고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협력하는 분야는 이온트랩, 광자, 중성원자 방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5개 큐비트 방식을 하나로 융합한 2종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즉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찾는 경쟁은 이제 그만하고 서로 다른 큐비트를 합치하는 협업으로 발상의 전환을 준 겁니다. 결국 미래의 승자는 여러 기술의 강점을 연결하는 협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명은 HARQ라고 하는데요. 기업 4곳과 대학 연구기관 11곳이 참여해서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참여한 기업 4곳이겠죠. 상장 기업으로는 인플렉션과 아이온큐가 포함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에 2 기업이 핵심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 내에서 2 기업의 기술력과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양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브리핑에서 소개드렸던 정부가 투자한 양자컴 기업들인데요. 미국 정부가 어떤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고 또 어떤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앞으로 양자 컴퓨팅 산업의 방향도 함께 읽을 수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선정됐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총 20억 달러의 지원금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는 IBM이 가져갔고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3억 7,50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6개의 기업이 각각 1억 달러씩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아이온큐가 명단에 없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협상 과정에 참여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지원 대상 8개 기업과 아이온큐 총 9개 기업이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양자 컴퓨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이 초기 단계라서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ETF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양자컴 ETF 3개를 가지고 왔고요. 자산 규모로 보면 QTUM이 가장 크고 수수료도 0.4%로 저렴합니다. 수익률은 어떨까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CHPX가 66%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 2개는 거의 동일합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CHPX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TF는 어떤 기업을 품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기업의 수익률이 곧 ETF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3개의 ETF의 투자 기업을 보면 많이 다르죠. CHPX가 수익률이 좋았던 것은 마이크론의 비중이 10%가 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좋다 보니까 CHPX의 수익률도 덩달아 좋았던 거죠. QTUM은 AI 관련 기업들이 섞여 있고 실제로 양자컴 관련된 기업들은 주로 WQTM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WQTM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WQTM의 분야별 투자 비중을 보면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의 비중이 27.5%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빅테크,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성하는 기업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통신 기업인 코이런트도 편입되어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연상 능력과 함께 데이터 전송과 네트워킹 인프라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산업까지 함께 투자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의 차트를 보면 상장 이후에 6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4월부터 차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HARQ 프로젝트와 엔비디아 GTC 정부 투자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이슈가 추가로 발생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양자 컴퓨팅 산업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ETF만 소개드리고 끝내면 뭔가 아쉽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추천은 아니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이 기업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기술력과 성능 측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팅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3가지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에서는 아이온큐가 99.99%로 1위를 차지했고 컨티넘과 디라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논리 큐비트 수는 QLA랑 컨티넘, IBM 순이었고 양자 부피는 컨티넘, IBM, 아이온큐 순이었습니다. 3가지 지표에서 모두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기업이 보이죠? 바로 컨티넘입니다. 현재 기술 경쟁력만 놓고 보면 가장 균형 잡힌 양자 컴퓨팅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컨티넘은 지난주에 상장한 따끈한 양자 컴퓨팅 기업인데요. 컨티넘의 강점은 이미 실사용 단계에 가까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 화학, 물류 기업들과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업계가 아직 기술 경쟁에 머물러 있다면 컨티넘은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단계에 가장 근접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큰데요. 현재 기업 가치는 아이온큐보다 2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예상 수주 규모인 부킹은 감소하고 있고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이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컨티넘의 주가 차트를 보면 상장한 지 3일밖에 안 됐죠. 공모가는 $60였고 현재 주가는 $58 수준입니다. 이 시기에는 실적보다 지분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한데요. 현재 한이엘과 초기 기관 투자자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매물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예상 락업 해제 시점을 보면 2026년 12월 전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단기 급등을 쫓기보단 연말까지 락업 물량이 시장에 소화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정부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HRQ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투자금까지 받은 기업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플렉션입니다. 인플렉션은 중성원자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드는 풀스택 기업입니다.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정밀 센서, 양자 시계까지 하나의 기술로 묶어내는 게 강점인데요. 특히 미국 정부의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자 산업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플렉션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6년 2월에 스펙 상장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는 무시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역시나 락업 만기 해지인데요. 기간으로 보면 8월 12일 전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플렉션은 특이사항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스펙 상장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 기본적으로 180일 락업 조항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12 이상 유지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주가 흐름에 따라서 락업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렉션에 투자한다면 락업 일정과 함께 주가가 $12를 넘는지를 체크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시 인플렉션 주가 차트를 보면 스펙 상장하고 $11 넘는 순간이 어느 정도 되나 체크해봤더니 이미 15거래일이 넘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4월부터 이미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인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인플렉션에 투자한다면 이미 락업이 풀렸다고 가정하고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SEC 공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파이프 투자자뿐만 아니라 한이웰의 매도 여부와 기간 보유 비중을 체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업은 IBM입니다. 양자 컴퓨팅 업계의 터줏대감이죠. IBM은 양자컴의 TSMC가 되겠다고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양자칩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지원금도 가장 많이 확보했고요. 양자 생태계 전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양자 시대의 핵심 공장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IBM의 꿈꾸는 양자 시대의 TSMC가 되기 위한 타임라인을 보면 우선 내년까지 양자칩 공장을 구축해야 되고 2029년에는 양자 운영 체계의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2032년에는 양자칩 위탁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2035년에는 인프라까지 확장해야 됩니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진행된다면 IBM은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IBM의 매출 구조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4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컨설팅인데요. 양자컴으로 발생된 매출은 인프라 속에 들어가 있고 1%도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건 다른 사업이란 이야기죠. 안정된 현금 흐름 속에서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가 갖춰진 양자컴을 기다린다면 IBM도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지금까지 양자컴 관련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3개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각자 특징이 많이 다르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기업이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혹은 다른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WQTM ETF인데요. 오른쪽 투자 기업별 수익률을 보면 최근 한 달 수익률과 연초 대비 수익률 둘 다 좋은 회사가 거의 없죠. 둘 다 좋아야 우상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이온큐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양자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팅은 AI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죠. 오히려 AI가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고 AI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AI 연산 담당하는 CPU와 GPU는 SOXX로 투자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HBM 메모리는 D램이란 ETF로 투자하고 그리고 미래 연산 기술인 양자 컴퓨팅은 WQTM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은 연산 메모리 그리고 차세대 컴퓨팅이라는 세 축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5년 전에 엔비디아를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로봇, 사이버 보안, 우주 산업까지 새로운 기회는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다가올 5년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5년 뒤에 이 영상에 꼭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성공했다고요.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를 보면 투자하기 참 어렵죠. AI 열풍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급등하고 있지만 지정학 이슈로 고물가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는 사실 이유만 달라질 뿐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지수 ETF를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한 지도 벌써 200주가 넘었고 저와 함께 수페 챌린지를 이어가는 분들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마음 편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챌린지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되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니까 매달 참여할 수 있겠죠. 적립식 투자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매달 300명에게 다이소 모바일 금액권을 드린다고 하고요. 저도 연말까지 꾸준히 이벤트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